박진석 이 새끼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개새끼 죽일 놈. 고성이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26년을 박진석의 옆에서 헌신하며 희생했던 자신이 이런 꼴을 당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박성희의 눈은 박진석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거실 한복판에서 가방끈을 쥔 채 박진석을 똑바로 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울음도 꺼내고 사과도 흉내냈는데요. 이제는 그런 가면을 던져버린 얼굴이었어요. 고성이가 낮고 얇은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나 아직 카드 있어요. 지은호 그 애도 숨긴 게 있잖아요. 박진석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면 지는 판이란 걸 박진석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향해 조용히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 내 카드든 뭐든 내가 확인할게. 그 말이 고성희에게는 더 공포였습니다. 확인할게는 협상도 아니고 애원도 아니고 그저 철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고성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박진석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리하는 사람이구나. 그 정리는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도요. 옆에 서 있던 법무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자산이동 관련 확인을 위해. 고성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는데요. 높이면 끝장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 대신 더 고요하게 독을 뿜었습니다. 내가 내 돈 움직이는데 무슨 확인이 필요해요? 법무팀 직원이 곤란한 얼굴을 하자 박진석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내 돈에 손 뗀 흔적이 보여서 그래. 고성희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진석은 지금 넌 훔쳤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는 이미 남의 돈을 만졌다라고 확정된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순간부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재산 분할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범죄라는 단어가 진짜 목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어금니를 꽉 물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집안에서 법무팀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곱씹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부싸움이 아니었고 박진석이 이미 사람들을 배치해 놓은 판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지금 여기서 감정으로 덤비면 바로 증거인멸 시도 같은 꼬리표가 붙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확인하죠. 그 대신 나도 요구할 게 있어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요구라는 단어를 꺼낼 수 있다는 건 아직도 고성희가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오만이 더 역겨웠는데요. 그래도 박진석은 대답했습니다. 말해. 고성희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한우진. 우진이 찾을 거죠? 우진이는 내 아들이에요. 박진석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기도 하지. 고성희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취급할 거면 우진이부터 데려와요. 내가 아들을 확인해야 대화가 돼요. 박진석은 그 말에 웃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진석은 고성희가 지금 아들을 방패로 쓰려는 것에 확신이 더 굳어졌습니다. 박진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우진은 내가 데려올 일이 아니야. 내가 가까이 가면 더 도망치래니까. 고성희가 순간적으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뭐라고요? 박진석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숨은 애야. 너한테 끌려 나오면 그건 구출이 아니라 납치야. 납치라는 단어에 고성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고성희는 곧장 그 단어를 칼처럼 주워들었습니다. 좋네요. 그럼 내가 묻죠. 우진이 숨긴 사람은 누군데요? 지은호 아니에요? 고성희는 일부러 지은호를 크게 말했는데요. 그 순간 박영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박영란은 이미 지은호와 한우진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엄마 고성이가 그걸 악용할 거라는 것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입에서 나오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고성희는 지금 지은호를 끌어들여 판을 크게 만들려는 겁니다. 우진이 실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지은호가 지키려던 정순이와 지강호까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박진석은 잠깐 숨을 고른 뒤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는 내가 따로 만나서 확인할 거야. 넌 그 이름을 내 입으로 더 부르지 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진석이 지은호를 만나겠다라고 직접 말해버렸거든요. 그 말은 곧 박진석이 지은호에게서 무엇을 듣든 이제 고성희는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지은호를 먼저 흔들어야 한다. 박진석이 만나기 전에 지은호가 무너지면 박진석의 확인이 의미 없어질 테니까요.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한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나도 할 일 할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성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진석이 뒤에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고성희. 고성희가 멈춰 섰습니다. 박진석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정순이 씨랑 지강호 씨 건드리면 그날로 넌 더 이상 이혼이 문제가 아니게 될 거야. 고성희는 뒤를 돌아 박진석을 노려봤습니다. 고성희가 박진석의 눈빛은 협박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그 경고가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희는 억지로 웃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알겠어가 아니라 어디 두고 보자였습니다. 고성희가 나간 뒤 집안은 더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식탁에서부터 계속 속이 뒤틀렸는데요. 아버지 박진석이 고성희의 진실을 다 알게 된 이상 박성재는 더 이상 입단속을 핑계로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성재는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했던 협박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협박 때문에 지은호가 평생을 떨고 있다는 사실이요. 박성재는 결국 아버지 박진석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침착해 보였는데요. 그 침착함이 오히려 박성재를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죄송합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박성재의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지은호 얘기 다 알고도. 박진석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화를 내는 대신 묻는 방식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타입이었습니다. 성재야, 너는 왜 말 안 했니? 박성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성희가 지은호 가족 건드린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충격받을까봐. 박진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보호하려고 침묵했고 지은호는 혼자 맞았겠네. 그 말이 박성재를 찔렀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석은 더 말을 얹었습니다. 성재야, 나는 충격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근데 지은호는 준비가 돼 있었을까? 박성재는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박성재가 이제라도 같이 움직이길 바랐습니다. 박진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부터 지은호 쪽 보호 붙여. 박성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요? 그래. 내가 해야 한다. 내가 그 비밀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만큼. 박성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수빈은 건드리지 않게 해. 고성희는 수빈이를 내 약점으로 볼 거야. 그 말에 박성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성재는 이미 이수빈과 헤어졌다고 해서 약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박성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그날 오전
고성이는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우아하게 걸었지만 속은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사무실 문을 닫고 앉자마자 통장을 꺼냈습니다. 계좌를 옮기고 분산시키고 이름을 바꾸고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생각보다 빨리 깨달았습니다. 움직일수록 걸린다는 걸요. 고성이가 급히 회계팀에 전화를 걸어 재단 운영비 정리하자라고 말하자 회계팀 직원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그 회장님 쪽에서 어제부터 자료 요청이 들어와서요. 뭐요? 자산이동 관련 정리하라고. 고성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박진석이 이미 재단을 쥐고 흔들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어요. 고성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그럼 더 빠르게 가야지. 고성이는 회계팀에게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만 해. 회장님 요청은 내가 직접 얘기할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고성이는 박영라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박영라가 받지 않자 고성이는 문자로 눌러 썼습니다. 영라야, 너는 내 딸이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너도 다친다. 박영란은 그 문자를 보고도 바로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란은 속이 울렁거렸어요. 너도 다친다라는 말이 엄마 고성이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식의 사랑처럼 들렸습니다. 박영란은 조용히 이지환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가 나를 협박해. 이지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말 안 들으면 다친대. 이지환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영라야, 혼자 있지 마. 오늘은 내가 끝까지 같이 있을게. 박영란은 그 말에 처음으로 안도했는데요. 동시에 더 무서워졌습니다. 끝까지 있을게는 말이 나올 정도면 진짜 위험하다는 뜻이니까요. 한편 지은호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고성희에게서 언제 또 문자가 올지 모르니까요. 지은호는 해맑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지만 요즘은 그 긍정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갑옷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으면 바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정순이와 지강호 생각이 나서 괜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족이 고성애 때문에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지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이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오늘은 내가 어머니랑 강호 쪽에 경계만 시켜. 낯선 사람 오면 바로 연락하라고.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선배 설마. 고성이가 판을 크게 만들면 제일 쉬운 표적이 약한 데야. 약한 데가 어디겠어. 지은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랑 강호. 이지혁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너. 혼자 다니지 마. 지은호가 작게 웃으려 했습니다. 선배, 나 30살이에요. 이지혁이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해. 너는 착해서 더 위험해. 그 말에 지은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착하다는 말은 칭찬 같지만 사실은 잘 걸린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낯선 사람 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말고 강호랑 같이 있어. 엄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 있니? 너 또 그 사람 때문에. 지은호는 웃는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 엄마 순이는 믿지 않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많은 걸 혼자 삼키고 있는지요. 고성이는 결국 지은호에게 직접 칼을 꽂기로 합니다.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기록이 남고 목소리는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대신 메시지로 정확하게 찌르기로 했습니다. 지은호,
박진석이 너 만나러 간다더라. 내가 우진이 숨긴 거 회장님한테 다 말할 거야. 내 엄마 식당이랑 강호 고깃집 내가 진짜로 건드리기 전에 선택해. 지은호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눈앞이 잠깐 어지러웠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가 단순히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진짜로 모든 걸 던질 준비가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바로 보여줬습니다. 이지혁은 문자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이건 내가 막을 일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증거로 삼을 일이야. 지은호가 울먹였습니다. 근데 선배 이 여자가가 정말로. 이지혁이 말끝을 자르지 않고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착한 척하면 안 돼. 지은호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착한 척. 그 말은 지은호가 늘 괜찮은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버릇을 딱 찌르는 말이었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박진석에게 모든 걸 말할 것인지, 그리고 한우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요. 그날 저녁 박진석은 회사에서 박성재를 다시 불렀습니다. 박진석은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눈가가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26년이 무너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고 그 속도는 박진석의 심장을 계속 찢었습니다. 박진석이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고성이가 지은호를 우진이 실종으로 몰 가능성이 있어.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네, 그럴 인간이죠.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진이부터 찾는다. 박성재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진이 위치를 어떻게?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지은호가 알고 있다. 박성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가 한우진을 숨겨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게 지은호의 죄가 아니라 구원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직접 그걸 말하니 상황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의 눈을 보고 덧붙였습니다. 성재야, 나는 우진이를 찾아서 데려오겠다가 아니야. 박진석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나오게 할 거야. 그 한마디가 박성재를 안심시키면서도 더 죄책감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너무 단순하게 봤구나. 박성재는 아버지가 상남자처럼 호탕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요. 지금 아버지는 호탕함이 아니라 버팀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버팀목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이제 박성재의 역할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이수빈은 집에서 옷을 정리하다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밝고 애교도 많고 계산에도 밝은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계산이 안 됐습니다.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이 계속 박성재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수빈은 억지로 강한 척하며 지내고 있었지만 밤이 되면 가슴이 시큰했습니다. 김다정이 이수빈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괜찮니? 이수빈은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김다정은 그 괜찮아요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김다정은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억지로 접는 게 아니더라. 접으면 주름만 남아. 이수빈은 눈물이 고였지만 꼭 참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때 이상철이 거실에서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너 요즘 밖에 나갈 때 조심해. 이수빈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이상철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상철은 정년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고 고지식하지만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휘말리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냥 세상이 어수선해서 그래. 그 말이 이상하게도 이수빈의 가슴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다는 말은 보통 가족에게 숨길 일이 있을 때 나오니까요. 이수빈은 방으로 들어가 박성재의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연락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손이 자꾸만 그 번호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무슨 표정일까? 이수빈은 그 생각 하나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마침내 진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자신에게 법무팀을 붙였다는 걸 알고도 더 과감해졌습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다 빼앗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고성이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어요. 내일 그쪽이 움직여야겠어요. 상대방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대상은? 고성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순이. 지강호. 그쪽이 흔들리면 지은호도 흔들려요. 상대가 망설이자 고성이는 낮게 웃었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요. 내가 나갈 길만 열어주면 돼.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진석, 나만 죽을 거라 생각하지 마. 나를 쫓아내면 당신도 같이 망가져. 그 말 속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믿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강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다. 그 믿음이 고성이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이의 식당에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정순이는 바쁘게 움직이며도 마음이 계속 딸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고깃집 일을 도우면서도 엄마를 계속 살폈습니다. 지강호가 정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가 오늘은 문 잘 잠그라 그랬지?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왜 그럴까? 지강호는 괜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이 많잖아.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말투는 공손했는데요. 시선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정순이는 그 시선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자 중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순이 씨 맞으시죠? 정순이가 얼어붙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지은호 씨 연락 좀 하게 해주시죠. 지강호가 그 순간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나한테 왜요? 누구신데요? 남자는 지강호를 위아래로 훑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묻는 거죠. 가족이라서 해야 할 말이 있거든. 정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밖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였는데요. 고성애 쪽 사람이 아니라 박성재 쪽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약속대로 지은호 가족 쪽에 사람을 붙여놨던 겁니다. 정장 남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용건 있으면 절차대로 하시죠. 낯선 남자 둘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장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순이 씨와 지강호 씨에게 어떤 위협도 가해지는 순간 전부 기록됩니다. 지강호는 숨을 몰아쉬며 엄마 앞을 더 가로막았습니다. 정순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딸 지은호가 말한 조심하라는 게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는 걸요. 낯선 남자 둘은 잠시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정순이 씨,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죠. 다음엔 더 친절하게 올게요. 문이 닫히자마자 정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강호가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호야, 은호한테 지금 바로 연락해. 지은호는 그 연락을 받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은호는 곧장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사장님, 아니, 성재 선배, 우리 엄마 식당에 사람이 왔대요. 박성재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내가. 지은호가 울먹였습니다. 이미 선배가 붙인 사람이 막아줬대요. 근데 다음엔 더 친절하게 온대요.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성이가 드디어 움직였네. 지은호가 떨며 물었습니다. 저 이제 어떡해요? 박성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너 혼자 버티면 그 인간은 더 세게 와.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이 너 만나자고 했지? 오늘 만나. 그리고 너한테 있는 모든 메시지, 녹음, 기록 전부 가져와. 지은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이지혁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순간적으로 끊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호가 깜짝 놀라 이지혁을 붙잡았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이지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하지만 이지혁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고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이지혁까지 쓰러지면 지은호는 정말 혼자가 됩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나 무서워요. 이지혁은 숨을 고르며 아주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근데 은호야.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서워도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은호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고성이. 지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지혁도 화면을 보고 굳었습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지은호. 나야. 지은호가 목이 메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고성희는 낮게 웃었습니다. 왜? 너도 이제 알잖아. 나 무너지면 너도 같이 무너져야 공평하지. 지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엄마랑 강우한테. 고성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직은 인사만 했어. 근데 너 오늘 박진석 만난다며? 지은호가 숨을 멈췄습니다. 누가 그걸? 고성희는 부드럽게 말했는데요. 그 부드러움이 더 잔인했습니다. 너는 늘 착해서 문제야. 내가 입 열면 내 가족부터 흔들려. 그러니까 오늘은 똑똑하게 해.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똑똑하게 하라는 게 뭐예요? 고성희가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진이 위치 나한테 말해. 그리고 박진석한테는 내가 돈도 받았고 내가 우진이 숨겼다고 인정해. 그럼 내가 내 가족은 건드리지 않을게.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지은호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제안이었거든요.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협박이에요? 고성희는 아주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협박? 아니, 거래지. 그때 이지혁이 지은호의 핸드폰을 살짝 들어올리며 지은호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금 끊지 마. 더 말하게 해. 기록이 필요해. 지은호는 눈물이 고인 채로 고성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고성희는 잠깐 침묵하더니 이번엔 더 날 것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26년 쌓아올린 거 박진석이 다 빼앗게 둘 순 없잖아. 나는 다시 가난으로 못 돌아가. 고성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공포가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 도와. 너도 이미 공범이야. 지은호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공범이라는 단어가 지은호의 목을 조였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을 살리려고 했고 도망치게 도와주려고 했고 그 10억도 한우진이 독립할 수 있는 자금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그 모든 걸 지은호의 죄로 바꿔버리려 했습니다. 지은호가 떨며 말했습니다.
저 공범 아니에요. 고성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 박진석 앞에서 그렇게 말해봐. 박진석이 너 믿을까? 아니면 내 말을 믿을까?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은호, 넌 오늘 내 가족을 걸어야 해. 통화가 끊겼습니다. 지은호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폰을 내려놓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고성이는 내 가족으로 너를 묶을 거야. 지은호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선배, 나 진짜. 이지혁이 지은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오늘 박진석 만나는 자리 내 인생이 갈라진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고성이는 너를 죽이려고 들 거고. 이지혁은 숨을 한번 고른 뒤 낮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면 너는 너 자신을 죽이게 돼. 지은호는 그 말 앞에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의 머릿속에 한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우진. 지은호는 지금까지 한우진을 숨겨왔습니다. 고성희에게서 도망치게 해줬고 10억도 한우진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이제 그걸 공범으로 만들려 합니다.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한우진이 숨어있는 한 고성희는 계속 지은호를 흔들 수 있다는 거요.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한우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진아, 이제 더 숨을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지은호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답이 올지 안 올지, 올 수는 있는지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 지은호의 화면에 짧은 답장이 떴습니다. 은호야, 나 오늘 나갈게.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지혁도 그 메시지를 받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갈게. 어디로? 은호야. 지은호는 떨면서도 답을 읽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앞. 그리고 엄마 앞.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한우진이 스스로 나오겠다는 건 지은호를 지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박진석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나오면 고성이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숨지 않고 폭발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지혁이 다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번엔 숨이 더 가빠졌고 지은호가 이지혁을 붙잡았는데도 이지혁의 다리가 살짝 풀렸습니다. 이지혁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나 지금 쓰러지면 안 돼. 지은호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병원 가요. 지금 당장.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은 채 아주 어렵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이지혁이 숨을 몰아쉬며 덧붙였습니다. 오늘 박진석 만나는 건 절대 미루지 마.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한쪽에는 가족이, 한쪽에는 이지혁의 심장이, 그리고 한쪽에는 한우진이 스스로 나오겠다는 폭탄이 동시에 걸려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부터 지켜야 하지? 그리고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박성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급했습니다. 은호야, 방금 고성애 쪽 사람이 너희 엄마 식당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 들었어. 오늘 진짜 시작이야. 지은호가 떨며 물었습니다. 선배, 나 어떡해요? 박성재가 숨을 삼키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선택이 아니라 전쟁이야. 너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그 순간 지은호는 알았습니다. 고성이가 무너지는 이야기는 이제 이혼이 아니라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의 싸움이 됐다는 거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가장 약한 곳은 늘 가장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의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문자였는데요. 발신자도 고성희였습니다. 지은호가 문자를 열자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 1시간. 우진이 위치 안 주면 정순이부터. 지은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숨이 끊겼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지혁은 그 문자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성재는 전화기 너머로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의 머릿속에 딱 하나의 결론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숨길수록 누군가가 대신 맞는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 선배 나 오늘 다 말할게요. 박성재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너를 살려. 그리고 박성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고성이를 끝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는 결심이었고 동시에 공포였는데요. 지은호가 박진석 앞에서 입을 여는 순간 고성이는 정말로 사람을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우진이 나오는 순간 고성이는 더 큰 폭발을 할지도 모릅니다.